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상품을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늘리신 건데, 이 상품들을 소싱을 할 때, 아까 뭐, 체온계 같은 경우에 당근마켓이 아니라 중고나라? 네. 중고나라에서 우연히 어찌 보면은 잘, 소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의 상품들은 좀 소싱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주로 어떻게 소싱을 하신 거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용품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성인용품이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검색이 아예 안 되고 경쟁률이 맞아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판매가 안 되면은 팔면은 판매자가 없으니까 좀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픈마켓은 판매가 되니까 찾아보니까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쿠팡에 노다지. 쿠팡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소싱을 해봐야겠다 해서 거기 아주 유명한 일본 제품이 있어요. 말만 들으면 바로 아는. 제품인데 그거를 소싱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모르잖아요, 제가 또. 그쵸. 그래서 어떻게 뭐 동아일보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 구글에다가 그 회사 이름을 쳤어요. 근데 일본 회사니까 일본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거기 문의사항을 남기는 메일함에다가 메일을 했어요. 제가 한국 셀러인데 그래도 좀 이제 몸집을 보이게끔 이렇게 잘 파는 셀러인데 이제 너희 물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의류 그 신발 하니까 의류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용품도 판매를 해보고 싶어서 기사를 한번 컨택하게 됐다 해서 조금 한국에서 총판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는 말을 포부 있게. 진짜 엄청나게 네. 중견기업인 것처럼 네. 그래서 뭐 CEO라고도 말 안 하고 그냥 무슨 매니저 No.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네네. 네, 그렇게 있어 보이게 보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본 거기 회사에서 네. 그 회사는 거의 대기업이죠. 그쵸. 보면은 전 세계적 글로벌한 회사니까 네네. 엄청 그 정중하게 문자가 영어로 또 메일이 왔어요. 그래갖고 네. 아 진짜 감사하고 우리 제품을 좀 그 관심 좋게 있게 봐줘서. 봐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는 한국에서 총판이 있다. 우리가 얘네들하고만 거래를 한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판매를 하니까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제조업자들이. 근데 일본은 좀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런가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나라 대 나라로 정식 수입할 수 있는 총판을 하나씩 주고요. 그 총판에서 물건을 나눠주게끔 맞아요. 네, 컨트롤을 합니다. 그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이제 컨택을 함께하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메일하고 번호를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번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바로 홈페이지를 하니까 거의 무역회사가 이제 총판을 맡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총판이 판매는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물건을 주는 형식으로만 그쵸. 이제 되는데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이런 셀러인데 한번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황하더라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이 대놓고 대놓고 전화하는 전화하는 게 처음이었나 봐요. 왜냐면 그런 데는 뭐 올리브영이나 뭐 어디 대기업들. 무슨 편의점이나 대기업 마트나 뭐 이런 데서만 연락이 MD가 연락 와서 네. 컨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1인 기업 셀러가 연락 와서 하니까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회사 명을 말하니까 거기 좀 못 들어봤는데 뭐 검색하면 나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안 나오죠. 그래서 네. 뭐 혹시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팔 자신이 있습니다. 마케팅비는 제가 다 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다 할 수 있습니다. 물건만 주십시오.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단가만 좀 너무 낮춰주십시오. 좋다. 네. 단가는 근데 낮춰줄 수가 없어요. 네. 거기 거기서 정해져 원래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대신에 제가 에모큐만 낮춰주십시오. 네. 그냥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연락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원래는 걔네들이 연락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네. 그 온라인에서 판매를 안 한대요. 예. 판매처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여기에 다 몰아준대요. 예. 벤더가 있나 보다. 벤더가 있어요. 예.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연락을 받았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온대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다고 아니 오겠대요. 사장님 힘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몸집이 커지게 그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갖고 했는데 오셔갖고 저희 카페에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 MOQ는 저희가 원래는 이 한 곳만 하는데 좀 그 여기도 이제 같이 해보고 싶다. 경쟁을 붙여보고 싶다. 그래서 좀 잘하는데 주고 싶으니까 걔네들. 네, 잘하는 데를 찾고 있는데 조금 한번 물건을 줘보고 싶다. 그래서 MOQ를 서류를 딱 내는데 이게 억 단인 거예요. 한 번 나오는데 억 단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MOQ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솔직히 말했죠. 저는 잘 팔 자신 있는데 이렇게 MOQ가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좀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광고비도 써야 광고도 되고 하고. 하려면 묵는 돈은 적게 가야 되죠. 그리고 이게 제 팁인데 처음이니까 그냥 샘플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겠다. 뭐 1,000만 원도 비싼 돈인데 샘플이란 말이 엄청 마법의 단어예요. 그래갖고 얘는 이렇게 억 단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샘플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해서 결국에는 팔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억 단위 매출 아십니까? 억 단위는 아닌데 월 1,000만 원 정도는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 네, 마진율은 괜찮아요? 마진율은 거기서 그 총판에서 좀 받기 때문에 한 그래도 그냥 제가 했던 대로 소소매로 파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소모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소모품은 아주 아름다운 시장이죠. 네. 한번 잡아놓으면 그곳은 영원하게 갈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CS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럼요. 왜냐면 창피하잖아요. 그럼요. 이건 CS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CS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성인용품이 약간 노다지 시장이기는 한데 네. 성인용품 중에서도 기계 쪽 이런 장비 쪽 말고요. 이런 소모품 시장. 네. 요쪽은 노다지예요. 너무 괜찮고 일단은 몇 개 안 들었죠. 한 팩 안에.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또 빨리 사기도 하고 한 번 살 때 하나 사는 고객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개씩 같이 맞아요. 사실 거고. 네, 그래서 이쪽 성인용품 시장은 괜찮기는 하지만 사실 가격에 마지노선이 거의 시장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마진은 받을 순 없지만 이렇게 대표님처럼 총판을 바로 컨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간 도매상을 안 거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에서 낳는 이득이 이렇게 직접 영업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꼭 이 이야기는 제가 네.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영업을 할 때 그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은 물건 그 뒤쪽에 보면 라벨이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근데 회사 나름이에요, 여러분. 물티슈 같은 회사 또는 뭐 이런 예를 들어 맥심 커피 뭐 이런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맞아요. 기본 억 단위로 제조하지 않으시면은 하기가 힘든데 식품 쪽은 억 단위로 제조하기도 힘들고요. 물티슈 같은 건 어디에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런 제조사들 말고 우리가 기성품으로 조금 공산품류로 사는 물건들 중에서 뒤쪽에 보면 다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 정보, 품질 제공 고시 때문에. 그런 걸로 직접 컨택하셔서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얻어내실 수 있으면 네. 그건 여러분들의 물건이 되고 상품을 영업하는 영업력이 사실 창업 다머고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알려주는 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심사임당님이 창업 다머고치님한테 그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왜냐하면 그 컨텐츠에 그거를 도와주는 영상으로 쭉 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쇼핑몰에 매출이 나야 돼서 상품을 아예 준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멘토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알려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처럼 이렇게 손수 나의 경험으로 내가 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없으시니까 여러분 꼭 상품 소싱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쇼핑몰을 하시는데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루 택배량이라든지 직접 포장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직원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노하우 혹시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택배는 한 150개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제가 카페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셀러오션인가요? 셀러오션도 예, 맞아요. 거기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자본금이 많이 없어서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다는 셀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자본금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드에 좋은 신문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서 네, 신용카드 VIP시죠? 네, VIP입니다. 대부분 쇼핑몰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다 VIP들이세요. 네. 그래서 카드를 긁어요. 어허. 긁어서 카드를 근데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한 10개 정도 해서 돌려받기인가요?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돌려막기가 좀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네네. 저희가 뭐 그냥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산되기 예, 전까지 정산되는 전까지의 기간을 늘리기 위한 맞아요. 예, 카드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금을 돌려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자본금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카드로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네. 카드 한도가 거의 자본금이셨겠네요. 맞습니다. 창업에. 네. 그러면 택배 이용하실 때 노하우가 또 있으신데 이거는 좀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택배사 어떻게 처음에 이용하게 됐는지 이야기 좀. 택배 회사를 처음 할 때는 제가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박스도 뭐 어디서 사는지 몰라갖고 그냥 POG 박스 그런 걸로 해갖고 깨끗한 거 뭐 해서 하는데 아니 근데 재활용 재활용 박스. 네, 그쵸. 예. 대부분 POG 다 박스는 그렇게 아니고 시작해요. 재활용 박스인데.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많이 안 해본 사람하고 쇼핑몰 한 사람의 차이가 재활용 박스 사용해도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은 단 1도 없어요. 네. 예, 제품에 없어요. 대한 컴플레인을 하지 POG 박스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제가 1년 동안 박스를 왜 재생해서 보내? 맞아요. 막 이런 고객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맞아요. 생각을 안 하시니까 네네. 맞아요. 뭐 그렇게 막 준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브랜딩, 회사의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해서 박스를 아예 처음부터 제조해가지고 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박스 테이프에다가 프린팅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는 맞아. 거는 차라리 그리고 상품 포장 뽁뽁이 잘 감싸주시고 그 위에다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게 사실 더 낫지 고객들이 박스가 지저분하게 왔어? 뭐 이 박스를 어떻게 재생을 해? 뭐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어차피 맞아요. 버릴 거라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막 박스 그리고 새거 깨끗한 거 해서 거기다가 막 그 A4 용지로 깨끗하게 또 붙이고 완전 예술 작품을 만들어갖고 그 신발 시간도 많이 파는데 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편의점 택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셀러오션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을 해서 그 택배 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10개도 못 팔 때예요. 그 한 달 정도 됐을 때인데 한 10개 정도 안 파는데 말하는 거는 저희는 어디 소재한 무슨 육아용품 의류를 파는 업체입니다. 대표님 가만 보면 약간 사기를 그게 조금- 사기는 아니죠. 그쵸. 업체긴 하죠. 될 예정이기도 네,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쵸. 지금은- 호불을 밝히는 거죠.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상품을 소싱할 계획도 있고 월 1000개 이상 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할 택배 기사님을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거창하게 찾는다. 네, 감동을 할 만큼 그렇게 네. 해서 하니까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택배 기사님도 저희 같은 분들을 찾고 있어요. 엄청 보니까. 찾습니다. 엄청. 네. 네. 그분들도 어떻게 컨택을 할지 몰라갖고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연락을 해서 자기가 다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 관할 지역에 있으신 택배 기사님들이 오시기는 또 막상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가격을 잘 내고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요령 있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연락이 많이 왔다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협상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좀 더 유리하셨을 건데 일반적으로 택배 처음에 보내실 때는 우체국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보내시는 우체국 분들이 너무 있으신데 비싸요. 우체국 제일 비싸요. 네. 네, 근데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그 발품으로 또 가셔가지고 일부러 보내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카페에 글 올리셔가지고 그 중에서
단가 협의를 하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2,500원 아니면 3,000원에 계약을 하는데 얼마에 계약하신 거죠? 저는 2,300원. 2,300원. 처음 시작할 때 2,300원. 아, 제 정말 포부를 아름답습니다. 밝혔습니다. 아, 네. 그 포부만큼 네. 사실 정성만큼의 디스카운트 그리고 나의 마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얼마에 보내고 계세요? 지금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760원에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에 나가는 양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좀 카페24라는 그런 소모를 지금 입점을 해서 그 입점하는 건 택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입점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창업센터에 계신 창업센터에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한 번에 나가는 그곳에서 나가는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단가가 훨씬- 택배사들을 계획을 해서 한 업체처럼 해서 단가를 엄청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마 거의 제일 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곳은 저기 가산 같은 경우에 1,400원대였거든요. 그 약간 지역은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아마 그래도 1,700원 따면 정말 싸고 지금은 좀 택배값이 좀 네, 올라가지고 올라서 네,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가지고 아마 2,000 네. 2,06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부가세 별도인가요? 부가세 포함이요. 포함이요? 네. 포함이면은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정도의 금액이시면은. 그리고 만약에 요 마진율이라고 보면 상품 하나당 팔았을 때 우리 가격 책정하는 것도 힘들기도 한데 마진율을 어느 정도 보시면서 물건 파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의 중국 셀러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셀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마존을 좀 많이 발을 담그고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한국인 셀러랑 중국인 셀러랑 다른 점이 한국인 셀러는 한 2,000원, 3,000원 나오면 아 너무 단가 안 맞다. 안 해야지. 한 5,000원, 10,000원 정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진입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원 뛰기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100원 뛰기는 아니더라도 마진이 너무 적더라도 저는 이거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마진이 적은 거여서 안 들어가면 제가 다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마진은 평균적으로 한 20%만 돼도 들어가는 2,000원, 3,000원 남아도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다 팔면 되니까 혼자서 뭐 이런 식으로 경쟁률을 줄이는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가격을 무너뜨리시는 분 여기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 전략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초기에는 쇼핑몰 어느 정도 키워주시고 량을 늘려주셔야 될 때에는 이렇게 적게나마도 많이 파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 이거 좀 너무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내 브랜드 만들어야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가시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판 경험, 많이 팔아보는 경험 이런 거를 가지셔야지 다음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에도 가격 책정이라든지 이 정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 상품 팔아봤더니 이 정도로는 원가는 나와줘야지 내가 팔았을 때 이만큼 남아 라고 하는 계산도 좀 더 사업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쌓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한국 셀러라 가지고 적게 나오면 잘 안 팔고. 네네. 아 그래서 이게 저도 한번 덧붙이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다나쌤하고 카운셀링을 신청했던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팔 자신은 있는데 제 제품을 팔아서 좀 마진을 많이 남겨서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서 한번 요청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들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품 어떻게 제조하고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또 다른 질문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원도 지금 쓰고 계시지 않고 그리고 택배도 직접 싸고 계시는데 힘들진 않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쇼핑몰에서 쓰시는 시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의 배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노하우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같이 하는 창업 다마고치 친구들에게 들려드리는 말. 아, 네. 저는 실패를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35살인데, 한 20살 때부터 뭐 실패만 했던 것 같아요. 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실패를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패에 적응을 빨리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할게요. 예. 울지 마세요. 저 안 울어요. 예. 남들이 실패했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하자. 그리고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구절인데 그 원뿔이 있잖아요. 원뿔 모양. 원뿔 모양을 앞에서 보면은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쇼핑몰을 하다 보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 다른 시도를 하거나 다양한 우리는 어찌 보면 도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기운이 빠지면 도전도 하기도 싫고 실패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부터 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많은 가설을 세우면서 멈칫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망설이시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도 뭔가 일어나지 못하시는 경우들 많으실 수 있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망설여지신다면 한 걸음만 나아가신다 하더라도 기회를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정체가 되어 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거부터 바꿔볼까? 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도전을 조금씩 해나가시다 보면은 진모님도 지금 조금씩 성공으로 가는 길이신 것 같아요. 아직 나 성공했어 몇 억의 대표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했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이 치열하게 열심히 하시는 창업자이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같은 공감대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용기를 얻는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카운셀링을 오히려 받은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진모님이랑 다음에 찍을 또 영상들은 진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을 하고 쇼핑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루틴을 겪어보신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다가 굉장히 치열하게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한두 시간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모님도 네, 맞습니다. 네, 본격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성공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모님과 저가 같이 영상을 더 향후에 찍을 거는 진모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출시를 했을 때 어느 식으로 물건의 마케팅 그리고 판매의 방향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컨설팅해드리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모님의 지금 상황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전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한마디 더요? 네,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하세요. 그리고 빨리 실패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시면 됩니다. 네. 창업 다마고치들께서는 아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더 용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